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오고 난 다음날 남친을 만났는데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다현아, 우리 부모님이 너 진짜 마음에 든대. 얼굴도 예쁘고 말도 고상하게 한다고 우리 집이랑 딱 맞겠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당연하지. 특히나 우리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다니까. 내가 이런 말 꺼내기 좀 그렇지만 우리 집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잖아. 라고 말을 하던 남친이 제 눈을 피하는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왜 말을 하다 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은 사업을 하는 집안인데 다현이 너네 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같은 부류끼리 만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더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역시나 우리 부모님은 아량이 넓으신 분들이었어.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하시면서 오히려 나를 혼내시더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난 우리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인 걸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우리같이 사업하는 집안에서 보자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문제잖아. 물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었어. 다만 부모님이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나?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 남친이 애써 말을 돌려가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대꾸했어요. 그러게,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네. 암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은 네가 엄청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결혼을 서둘러야겠다. 그 상견례? 그거 날짜부터 빨리 잡아야겠다. 라며 남친이 한껏 들뜬 목소리로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직업 때문에 걱정을 했다는 말에 약간은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워낙 낙천적인 성격인지라 남친 부모님이 좋게 봤다는 말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남친과 상견례 이야기를 했고 장소는 남친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남친 엄마였습니다. 다현씨, 나 선우 엄마야. 혹시 통화 가능해? 네, 어머님, 통화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놀란 채 제가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남친 엄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날 다현 씨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참, 그것보다도 내가 전화한 게 실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좋게 봐주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걸요. 그래, 우린 다현 씨가 딱 마음에 들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선호 씨랑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우리 둘이서만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 다현 씨도 알다시피 우리 선우가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다현 씨랑 내가 더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선우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자고. 내가 잘 아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스테이크에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해보자고.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주말에는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서 어머님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역시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든다니까. 그날 보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구나 싶더라니까. 우리는 좋은 고부지간으로 잘 지내보자고. 내가 좋은 자리로 예약해달라고 말해놓을 테니까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건 우리 선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나왔으면 해. 우리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 선우가 알면 따라간다고 할 게 뻔하거든. 알겠습니다. 절대 비밀 엄수하겠습니다. 뭐? 엄수? 어쩜 농담도 이렇게나 잘할까나? 참 마음에 들어. 라며 남친 엄마가 몇 번이나 칭찬을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인사를 갔던 날도 인자하고 너그러운 빛이 그윽하게 내풍기고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인상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과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 날 남친 엄마가 레스토랑 위치가 적힌 문자를 보내면서 예약자명도 같이 보내왔는데요.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를 배려했다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문자를 보자마자 엄마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선우 씨네 어머니랑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했잖아. 그래, 무슨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위치는 알려준 거야? 지금 막 문자가 왔는데 엄청 비싼 레스토랑 같아. 선우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부자는 부자인가 보네. 그러게, 그날 집에 갔을 때도 집이 으리으리해서 많이 놀랐잖아. 그런 집에서 널 예쁘게 봐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나는 혹시나 반대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 많이 했거든. 엄마가 수신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집은 부잣집이고 우리는 평범한 집안이잖아. 혹시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라고 걱정한 거야? 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부잣집일수록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됐지 뭐. 엄마, 선우 씨네 집은 절대 그런 집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선우 씨 부모님 인상이 너무 좋더라니까. 나중에 상견례 할 때도 말 잘 통하고 그럴 거야. 그래 주기만 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저 감사하지. 엄마 딸도 딱히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굽신대고 그래. 라며 제가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이고 있자 엄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일을 하면서 만났는데요. 제가 대기업을 다녔기에 남친과는 일적으로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남친 아버지 회사는 제가 다니는 회사 협력업체였기에 일적으로 남친과 통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요. 제가 힘든 부분에 대해 하소연을 하면 남친이 거의 모든 걸 알아듣고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남친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고백을 했어요. 사실 다현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저한테요? 네. 전화통화할 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 본 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놀라긴 왜 놀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딱 보는데 진짜 그 말밖에 다른 말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다현 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딱 100일 된 거 몰랐죠? 100일이요? 전혀 몰랐는데. 처음 다현 씨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어서 딱 100일째 되는 날 고백하자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게 다현 씨 매력 아니겠어요? 다현 씨는 다른 여자들처럼 허세 부리고 그러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친구들한테 여자들 소개받은 적이 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장 아들이라고 다들 뭘 못 뜯어내서 안달이 났었거든요. 근데 다현 씨는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어도 꼭 더치페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기했습니다. 일적으로 만난 건데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그게 당연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라며 남친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뒤 남친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친은 항상 제게 최선을 다했기에 시간이 지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친 엄마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백화점에서 단정한 옷까지 사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남친 엄마가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자마자 레스토랑이 꽤 으리으리해 보였는데요. 대기하고 있던 레스토랑 직원이 제게 예약자 이름을 물어서 제 이름을 대자 바로 자리로 안내해 줬습니다. 자리는 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남친 엄마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으로 홀로 경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린 지 10분이 넘었지만 남친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제가 두리번거리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레스토랑 직원이 정장을 잘 차려입은 한 남자를 제게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일행분 오셨습니다. 네? 일행분이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과 남자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자 남자가 즉시 입을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연 씨 맞으시죠? 아, 네. 제가 정다연인데 누구시죠? 오늘 김선호 씨 어머님과 만나기로 하셨죠? 네? 아, 네, 맞는데 그쪽은 누구시죠? 어머님은 어디 계신 거죠? 순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 입에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몹시 공손한 태도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호 씨 어머님 부탁으로 나왔는데 잠시 앉아도 될까요?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남자가 워낙 침착하고 공손했기에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남자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도 될까요? 네? 소개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셔야 대화가 쉬울 것 같아서요. 혹시 선우 씨 어머님이 보낸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제 말 듣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라며 남자가 다시 헛기침을 하더니 앞에 놓인 물을 마시고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선호 씨 어머니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심부름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심부름 대행업체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선우 씨 어머님이 왜 그쪽을 보낸 거죠? 그때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 입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고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선호 씨 어머니 의뢰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의뢰라니요? 김선호 씨 어머니께서 전달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현 씨, 잘 들어. 내가 직접 나가서 말을 할까 했는데 내가 워낙 고상하게 살다 보니 싫은 소리를 잘 못하거든. 그래서 내 대신 말해줄 사람을 고용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달라는 거야. 명색이 우리 집안이 사업가 집안인데 아버지가 버스 운전이 나는 다현 씨네 집안이랑은 어울릴 리가 없잖아. 우리 아들이 외동아들이라 엄청 귀하게 자랐어. 근데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다현 씨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현 씨가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다현 씨가 알아서 헤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암튼 남편이랑 나는 우리 아들이랑 다현 씨가 결혼하는 거 결사반대야. 그러니까 눈치껏 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같은 사업가 집안이랑 혼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현 씨 때문에 지금 보통 곤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시 헤어져 주길 바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우리 아들이랑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다현 씨 아버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대행업체 직원한테 돈을 더 줬거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다면 그 사람 뺨을 올려붙여도 되고 물을 끼얹어도 돼. 금액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알아서 해. 그럼 헤어지는 걸로 알고 이만 줄일게. 다음에 남자 만날 때는 다현 씨랑 수준이 맞는 사람 만나길 바랄게. 라며 남자가 또박또박 글을 읽었는데요. 잠시 넋이 나간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자 남자가 역시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뺨을 올려붙여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물을 확 끼얹어도 되고요. 남자의 말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헛웃음을 짓다가 대답했습니다. 직업이 꽤나 골치 아픈 직업이네요. 아,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저는 그쪽 의뢰인처럼 무식하지 않아서 뺨을 올려붙일 생각도 없고 물을 끼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인한테 당신 아들이랑 깨끗이 헤어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게 전부입니까? 사실 그 집 아들이 먼저 좋다고 쫓아다닌 건데 오늘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쪽 아들하고 당장 헤어진다고 전해주세요. 대신 그쪽 아들이 연락하거나 귀찮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전해주시고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남자 입에서 또다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의뢰인분께서 식사는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쪽 같으면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게 더 약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쪽이나 드시고 가시죠. 라며 제가 뒤를 돌았는데요. 그 남자가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의뢰할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제가 더욱 신경 써서 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명함을 받자마자 그대로 버려버릴까 하다가 웬일인지 주머니에 넣은 채 그곳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레스토랑을 나왔고 절친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유리를 마주하자마자 비로소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자 유리가 놀란 채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다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 김선우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아니, 헤어지자고 방금 통보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니들 양가에 인사까지 드렸잖아. 양가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어했다며. 근데 왜 헤어져? 내가 들어보니 결혼 전에 많이들 다툰다고 하던데 혹시 둘이 다툰 거야? 유리야, 너 내 성격 잘 알면서 그런 걸 물어? 하긴 네 성격에 남친이랑 다퉜다고 헤어진다는 말을 할 사람은 아니지.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리가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리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을 했더니 유리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선우 씨 어머니가 심부름 대행업체 그런 걸 불러서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근데 선우 씨 엄마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더러운 일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인 거잖아. 난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야. 근데 선우 씨네 집이 그렇게 부자야? 선우 씨 아버지가 사업한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거야? 나도 잘은 몰라. 그냥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사람들 말이 회사가 나름 탄탄하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 회사에 김상무인가 하는 사람이 일을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 김상무인가 하는 사람이 영업적으로 거의 신이다 보니까 회사가 나름 잘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재벌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재벌보다 더 심한 것 같네. 근데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니까. 제가 급하게 소주를 들이키는 모습에 유리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현아,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볼 땐 선우 씨 엄마란 사람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아. 그런 집안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 봐.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그렇긴 하네. 근데 그 대행업체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오늘 그 사람이 와서 말을 전달하는데 그 집구석 인간들이랑 정이 뚝 떨어지는 거 있지. 그러면서 여기 오는 내내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만큼 그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 선우 그 인간이 얼굴도 잘생긴 편에다가 나한테 워낙 잘하긴 했잖아. 그렇지. 너한테 잘하긴 했지. 그래서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어. 근데 오늘 일 겪어보니까 그냥 자존심이 좀 상한 거 빼놓고 그 인간한테 미련도 없는 거 있지? 제가 다시 소주를 들이키고 있자 유리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현아, 근데 그런 일 겪고 나면 나 같았어도 정 떨어졌을 것 같아. 난 살다 이런 방식으로 헤어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거기다가 뭐? 화나면 대형업체 사람 뺨을 올려붙여도 된다고 했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밥도 먹고 가도 된다고 했대. 이건 나를 완전 거지로 본 거 아니겠냐? 와, 진짜 세상 말세다 말세야.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어디 무서워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근데 그 대행업체 사람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렇게 먹고 사니까 조금 짠하기도 하길래 그 와중에 명함도 받아온 거 있지? 진짜? 명함을 받아왔단 말이야? 보여줘봐. 진짜 신기하다. 라며 유리와 웃고 떠들다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남친과 헤어졌는데요. 물론 그 뒤 전남친이 매달리기도 했지만 전남친 엄마에게
2번 다시 당신 아들이 귀찮게 하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겠다고 하자 전 남친 부모님이 급히 유학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전 남친을 완전히 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리가 불러서 나갔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현아,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얘가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우는 소리야? 또 이상한 거 시킬 생각하지도 마. 내가 너 때문에 너네 부모님한테 완전 찍힌 거 몰라서 그래? 라며 제가 기겁을 한 채 유리를 노려봤는데요. 가끔 유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다가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정색한 채 손사래를 치고 있자 유리가 불쌍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다현아, 진짜 한 번만 도와줘. 나 지금 진짜 절박하단 말이야. 글쎄 무슨 일이냐니까? 있잖아, 우리 아빠 회사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 괜찮은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겠어. 남자친구 소개받으라는 말이지. 뭐? 남자친구라니? 그럼 너 민수 씨랑 헤어진 거야? 가만히 있어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민수 씨 만나러 간다고 나 만나주지도 않더니만 헤어지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유리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민수 씨가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것도 너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민수 씨를 차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너 내 절친 맞아? 진짜 실망이야. 순간 유리 남친이 불쌍해 보였기에 제가 다다다 쏘아붙이고 말았는데요. 유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민수 씨랑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지. 민수 씨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말이야. 근데 너네 아빠가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때도 내가 얼핏 말한 적이 있었잖아. 부모님은 내가 민수 씨 만나는 거 모른다고. 너 설마 아직도 말씀 안 드린 거야? 니들 만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걸 왜 숨기고 있어?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리를 바라봤는데요. 유리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나도 당장 말하고 싶지. 근데 민수 씨가 아직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민수 씨가 왜? 민수 씨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며. 당연하지. 근데 아무래도 민수 씨가 회사 그만두고 변리사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그거 합격하면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싶대. 니네 부모님이 그걸 이해 못하실 분도 아닌데 그걸 왜 숨겨? 난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그렇게 말은 했지. 근데 민수 씨가 하는 말이 멀쩡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첫 인상부터 좋을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할 계기가 될 것 같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시험 합격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 말 듣고 보니까 민수 씨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 그 말 들으니까 더 믿음직스럽고 그런 건 있다. 그치? 민수 씨 진짜 멋지지? 라며 유리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 건데?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보자 유리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빠가 계속해서 회사 사람 만나보라고 해서 내가 우선 알았다고 했거든? 그래? 그럼 나가서 남자친구 있다고 정중하게 말하고 미안하다고 해. 너네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아빠 말로는 그 사람이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래. 그래서 요점이 뭔데 알아듣게 요점만 말해봐. 그래서 말인데 그 소개팅에 네가 나가주면 안 될까? 뭐? 나보고 그 자리에 나가라고? 제가 화들짝 놀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유리가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자리에 앉히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네가 크게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그러지 말고 그냥 민수 씨 존재를 부모님께 알리는 게 어때?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 그럼 민수 씨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것도 엄청 웃길 것 같거든? 그건 아니지. 사실 네가 나보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회사도 더 좋은 회사 다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리고 옛말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도 있잖아. 이 정도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공기업 다니고 있잖아. 아마도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나 소개해준다고 한 걸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네가 나가줘라. 나갔다가 정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이야.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유리가 빌다시피 부탁을 했고 결국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소개팅 날이 다가와서 나름 잘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이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지 모를 끌림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 대화를 하다 보니 남자와 제가 살던 동네가 같았습니다. 그럼 다현 씨는 아직도 성남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오래 하셨거든요. 성남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성남에 살았거든요. 정말요? 저는 땡땡동에 살았고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땡땡동이요? 저도 거기에 살았는데 그럼 혹시 땡땡 고등학교 알겠네요? 그럼요. 거기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학교였는걸요? 맙소사,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그 학교 나왔잖아요. 정말요? 그럼 서준 씨랑 저랑 딱 2살 차이가 나니까 서준 씨가 고3 때 저는 고1이었겠네요? 혹시 알고 보면 오며 가며 마주친 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라며 서준 씨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자마자 서준 씨에게는 유리 대신에 나온 걸 미리 말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만나자마자 너무나도 잘 통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우리는 빠르게 친해져갔고 곧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어느 날 유리를 만나서 실토했어요. 근데 일이 좀 커졌는데? 일이 커지다니? 서준 씨랑 나랑 사귀기로 했어. 진짜? 진짜 사귀기로 했어? 잘 됐다, 잘 됐어. 잘 되긴 뭐가 잘 돼. 난 너네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구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사실은 처음부터 널 소개해주려고 아빠랑 둘이 짠 거야. 아니지? 엄마까지 합세한 거니까 셋이 다 같이 짠 거라고 해야겠네. 라며 유리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너 전남친이랑 헤어진 지 꽤 됐는데 그때 충격이 아직도 크잖아. 내내 네 얼굴이 많이 어두웠거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너 소개해줄 사람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 아빠가 다니는 회사 정도면 직업도 괜찮고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럼 혹시 서준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너 소개팅하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지. 서준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 근데 너 만나고 온 뒤로 아주 마음에 든다고 엄청 좋아했대. 한마디로 니들 인연인 것 같아. 아빠 말로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하니까 잘 만나봐. 그동안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유리가 저를 많이 걱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서준 씨와 1년 넘게 만났고 양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서준 씨네 집에 인사를 가기 며칠 전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서준 씨, 우리 아빠가 버스 운전하시잖아. 오, 그렇지. 혹시 그것 때문에 서준 씨네 집에서 반대하거나 그렇진 않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반대라니. 전에 내가 말했지만 우리 부모님도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들이야. 우리 집도 엄청 어렵게 살았어. 어느 날에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학교에 간 적도 있었는걸. 진짜? 큰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갚으셨거든. 그래서 우리도 엄청 고생했고 말이야. 그때는 큰아버지 원망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큰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한참 있다가 돈을 다 갚으셨어. 몇 년 만에 돈 갚으러 오셔서는 우리 가족 앞에서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동생이랑 내 대학 학비를 전부 내주셨고 말이야. 그동안 큰아버지도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도 좋은 분이시네. 맞아. 우리 결혼하게 되면 큰아버지가 신혼여행 경비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뭐? 신혼여행 경비를? 요즘 사업이 잘 되셔서 아버지도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월급도 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나중 일이긴 한데 사실 큰아버지가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거든? 결혼을 안 하셨단 말이야? 사업 시작하시고 중간에 잘못되는 바람에 엄청 고생하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큰아버지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어.
벌써부터 와서 일 배우라고 하시는데 나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거든. 서준 씨 동생도 있잖아. 동생이 물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동생? 내 동생은 미술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라 사업에 사자도 싫어해. 그래서 나야말로 다현이 너한테 미리 말해두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큰아버지 회사를 내가 물려받아야 할 수도 있어. 암튼 우리 부모님은 다현이 아버지 직업에 대해 별 상관도 안 하실 거야. 전에 우리 아버지는 공사장도 엄청 다니셨거든. 거기다 우리 엄마도 식당 설거지부터 안 해보신 게 없으셔. 그래서 직업에 대해 그다지 편견이 없으시고 말이야. 서준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네. 라며 제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뒤 서준 씨네 집에 인사를 갔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선물까지 잔뜩 챙겨주셨거든요. 그날 진심으로 대우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서준 씨가 우리 집에 인사 오는 날이 됐고 부모님과 함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제가 문을 열자마자 서준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빠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서준 씨가 얼음이 된 채 아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어요. 서준 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물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준 씨가 아빠 앞으로 달려가 단숨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놀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그때 버스 얻어 탔던 학생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갈 버스값까지 챙겨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럼 혹시 땡땡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그 학생? 네, 맞습니다. 그때 그 학생입니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그 학생이란 말이야? 잘 컸구나, 잘 컸어. 잘 커져서 고맙다. 아닙니다. 이게 다 아저씨 덕분인걸요. 그때 아저씨가 주신 버스비가 제게는 천만금보다 값진 돈이었어요. 가끔 아저씨 생각이 나서 그 버스 회사에 찾아갔었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랬지. 이제는 나이도 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나질 수가 있어? 네, 아무래도 하늘이 은혜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 같습니다. 라며 서준 씨가 허리 숙여 인사를 했고 아빠가 서준 씨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신기한 듯 입을 뗐어요. 뭐야, 그럼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단 말이야? 아저씨? 아니지.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해야겠구나. 아버님께서 내 대신 버스비를 내주셨거든. 전에도 말했지만 그때 우리 집에 사는 게 진짜 힘들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버스비 달라고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냐면 올 때 버스비가 없을까봐 돌아올 때 내라고 내 손에 버스비를 지어주셨어. 그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운 적도 있었다니까. 근데 아버님은 그때 제 처지를 어떻게 아셨던 거예요? 그때 그 버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했는데 딱 보면 알지. 그러다 보니 내 자식 같고 그랬어.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었고 말이야. 그때 생각이 나는지 아빠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서준 씨 말에 따르면 오래전 그날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일을 나가셨다는데 문득 지갑을 봤더니 자비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 바람에 부랴부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는데 때마침 서랍 한 구석에 잔뜩 구겨진 1,000원짜리가 보이더랍니다. 지각을 할까 싶어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타기 위해 급히 뛰었다는데요. 잠시 후 버스에 올라타서 돈을 내려고 했더니 주머니에 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더랍니다. 순간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서러운 마음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그냥 내릴 생각으로 뒤를 돌았다는데요. 아빠가 서준 씨를 부르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대신 버스비를 내줬다네요. 깜빡한 모양인데 오늘은 아저씨가 내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 챙겨서 다녀. 유독 남학생들이 자주 깜빡하더라고. 내가 보니 올 때 버스비도 놓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올 때 버스비야.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도 맨날 뭘 두고 가서 엄마한테 뭘 가져다 달라고 매번 연락을 하거든. 라며 아빠가 빙그레 웃었다는데요. 며칠 뒤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서준 씨가 아빠에게 돈을 돌려드리려고 다시 버스에 올랐지만 아빠가 웃으며 대답하더랍니다. 잊지 않고 갚을 생각을 한 거 보니까 크게 되겠어. 그게 되려면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이거 보태서 빵이나 사 먹어.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서준 씨가 허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했답니다. 그 뒤 서준 씨는 버스를 탈 때마다 아빠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준 씨는 아빠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신기한 듯 다시 말을 꺼냈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 그 환한 웃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부모님은 큰아버지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큰 돈을 빌려줬는데 큰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내내 지치고 힘든 얼굴로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셔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자네가 우리 사윗감이라니 나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나도 자네를 기억했던 이유가 말이야. 그때 돈을 갚겠다고 가지고 온 학생이 많지 않았어. 거기다 자네 눈빛에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지. 그 뒤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잖아. 그때부터 난 자네가 크게 될 줄 알았네.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공기업에 들어갔다며? 부모님께서 워낙 힘들게 돈 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큰아버지께서 빌려갔던 돈을 전부 갚으셔서 이제는 다들 살만합니다. 근데 힘든 시기에 아버님의 배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닌데 뭐. 아닙니다. 사실 그 나이 때는 한참 예민할 때라 만약 아버님께서 버스비 없다고 내리라고 호통을 치셨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던 남편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말일세. 그 버스비가 자네랑 나를 연결해 준 게 아닌가 싶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겠나. 자네가 우리 사이가 된다고 하니 아주 든든하구만. 라며 아빠와 서준 씨가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신기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 뒤에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회사 선배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다현 씨, 그때 땡땡 회사 아들이랑 결혼 얘기 나오다가 헤어졌잖아. 그랬죠. 그런 천박한 집구석은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때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예요? 지금 그 회사 망하기 일부 직전이래. 그래서 다른 협력업체에 물량 돌리고 난리도 아니야. 네? 왜요? 나름 탄탄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그 회사는 김상무인가 하는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말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 사람이 무슨 영업의 신이라나 뭐래나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김상무를 완전 신뢰했거든. 근데 그 김상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회사가 얼마나 개판이면 그 상무가 그만둔 뒤로 회사가 완전 힘들어졌다잖아. 그런 중요한 인재라면 대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진짜 웃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말이야. 나도 이건 들은 얘긴데 그 김상무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나 봐. 로또요? 그래, 로또. 그것도 그 주 1등이 딱 한 명이었대. 그러니 김상무 입장에서는 벼락부자가 됐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데 김상무를 붙들고 회사를 더 다녀달라고 빌다시피 했다잖아. 아니, 사장이 일을 얼마나 모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집 아들은 일을 좀 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 아들이 우리 회사에 다녀갔는데 집을 하나도 모르더라는데 뭐. 암튼 그런 회사가 지금껏 굴러갔다는 게 신기하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야. 근데 말이야, 그 사장이 빌다시피 김상무를 붙잡아두긴 했었다는데 정신나간 사장이 큰 실수를 해서 얼마 뒤 김상무가 그만뒀대. 실수요? 무슨 실수요? 글쎄, 매년 임금 인상을 해주고 있었다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올려주고 김상무만 안 올려줬다고 하더라고.
아니, 사장이 빌다시피 해서 남아있었던 거라면서요. 근데 왜 월급을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지. 나도 팀장님들이 하는 얘기 그냥 엿들은 건데 그 사장이 김상무한테 로또 당첨돼서 돈도 많을 텐데 뭘 돈 욕심을 내냐고 했더나 뭐래나 그랬다고 하더라고. 네?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 그 얘기 듣는데 다현 씨가 왜 헤어졌는지 딱 알겠더라니까. 그날 팀장님들이 다현 씨 이야기하면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했다니까.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라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지껏 잘 돌아갔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뒤 저는 다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은 퇴근하려고 회사 정문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헤어졌던 전 남친이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다현아, 나 미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난 선호 씨랑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봐. 저기 사실은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들었어. 진짜 미안하다. 잠깐만 시간 내주면 안 될까? 나 아직도 너 많이 좋아해. 전 남친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날 못 잊었다는 거지? 당연하지. 미국 가서도 내내 네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 그래?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그럼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다시 만나서 얘기할까? 장소랑 시간은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 진짜야? 진짜 만나줄 거야?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인데? 말만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날 선호 씨 어머니도 같이 나왔으면 해. 같이 얘기하면 좋잖아. 우리 엄마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만약 같이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는 제 말에 전 남친이 신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그날 저는 유리를 만나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받았더니 남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의뢰해 주신 대로 일 처리 잘했습니다. 그 아줌마도 나왔던가요? 네, 나왔길래 말씀하신 대로 읽어줬더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본인도 똑같이 당해보니까 부들부들 떨리긴 했나 보네요. 암튼 잘 끝났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제 뺨을 올려붙이긴 했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자 유리가 토끼 눈을 한 채 제게 물었어요. 그 대행업체 사람이야? 역시나 수준 떨어지게 뺨을 올려붙였다네. 근데 너 어쩜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전 남친 얼굴을 딱 마주하는데 대행업체 그 사람이 막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주자 그랬지 뭐. 근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은 거야? 그냥 난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얼굴 들이밀지 마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 회사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네가 여자나 만나고 다닐 때냐?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썼지. 근데 그 엄마가 말이야. 부들부들 떨다가 울면서 그 대행업체 사람 뺨을 올려 붙였다고 하더라고. 그날 내가 당한 스물을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속으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네. 라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자 유리가 저를 달래줬습니다. 전 남친 엄마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로 항상 제가 불편할까봐 신경 써주셔서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문득 며칠 전 결국 전 남친 아버지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날 심부름 대행업체까지 불러서 제게 했던 행동을 보니 김상무라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선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